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온라인 교육 받으시느냐고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강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서로 이해하고 이 의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 공휴일 보강 1교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 대한 건데 실전 면접 준비에 대해서 1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강의는 25분 강의하고 토론을 여러분들이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의 이해인데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채용의 관행으로 보면 스펙 중심의 그 채용에서 이제 역량 중심으로 이제 채용이 일어나면서 역량이란 단어를 먼저 간단하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이고 일관된 특성으로서 지식, 기술, 가치관, 사고 유형, 성격, 태도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컴페턴시는 이 컴페트 뭐 경쟁하다 다루다 그거하고 이제 컴페턴트 유능한 능력 있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충분한 이것이 이제 합성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전제로 하여 그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심이다. 즉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ability 어떤 능력이나 capability라고 하는 이런 개념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선발의 핵심은 적합한 인재 선발을 위해서는 선발에서 평가하고 있는 역량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타당성, 공정성, 실용성을 갖춘 선발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 역량을 갖춘 이 평가자들이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 대상 선발 역량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right people입니다. 적합한 사람. 직업이 요구하는 거와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이 요구하는 거 이런 거와 어떤 개인의 능력 그 다음에 지원자의 인성 이런 것들이 어떤 직무에 적합하냐 또는 조직에 적합하냐 이런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을 갖춘 인재를 뽑는 것이죠. 이 조직 적합성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공통 역량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인재상을 의미를 합니다. 직무 적합성은 직무에 대한 능력, 그 직무 역량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 역량을 가지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 동기, 평가 스킬, 그 다음에 개발 스킬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평가자가 평가 역량을 만드는 것이죠. 자, 평가 방법과 선발 방법 툴은 우리가 타당하고 공정하고 실용적인 이러한 어떤 툴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직무 적합성하고 조직 적합성을 우리가 핵심으로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직무 적합성과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무에 대한 능력과 그리고 인성에 대한 역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평가 대상인데요. 이 면접 평가의 대상은 이런 전통적인 면접이 대상이었던 인성 요소에 현재 평가의 트렌드인 역량 평가가 가미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직무 적합성을 보여주기 위한 연습과 더불어 기본적으로 조직 적합성, 이미지 및 태도 중심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자, 이제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영역을 살펴보면은 기술과 지식과 기술이겠죠. 그리고 관찰이 어려운 영역을 살펴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고, 태도, 성격, 가치, 그리고
욕구, 어떤 특질적인 측면. 자,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전통적 면접의 대상이었다고 하면은 이걸 행동으로 나타내 주는 거, 이것이 역량 중심의 면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속성의 대부분은 이런 개인의 내적인 속성, 자아 개념이라든지 태도, 가치, 특질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인간 행동은 내적 요소, 수면 아래 요소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좌우되고, 또 행동의 강도와 일관성이 달라지며 그것에 의해서 성과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또 내적 요소 자체의 관찰이나 측정이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찰이 어려운 영역과 비교적 관찰이 용이한 영역을 이제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역량 중심 면접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면접의 특징과 일반 대비 요령을 살펴보면, 자, 면접은 어떤 지원자의 비인지적 역량들을 면접자와 지원자 간의 대면적 의사소통을 통해서 평가하는 평가 과정으로서 특히 비인지적 평가 요소도 중요한 평가의 한 요소가 된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비인지적 평가 요소도. 그래서 어떤 시간적 제한, 주관적 제한, 동시대 호흡, 이렇게 있는데, 자, 시간적 제약을 살펴보면은, 자, 이제 면접도 시간적 제한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질문한 답부터 말을 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답을 얘기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고,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서 질문을 유도하는 답변을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평상시에 발표에 대한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주관적 판단인데요. 면접은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주관적 판단에 의한 평가가 개입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기업 혹은 면접 간에 어떤 부정적 정보를 줄 답변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질문과 답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답변의 내용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상과 태도 등과 같은 어떤 비인지적 평가 요소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은 동시대 사람들이 같이 상호 교류하는 것이다. 이런 어떤 면접의 특징과 특징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취업 이미지 완성을 위한 고려 사항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적으로 보면은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이렇게 나눠지고, 이런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은 우리가 보수적이고 차분한 이미지를 주고, 트렌디함에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건강성이 넘치는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주는 이미지를 고려해야 되겠고, 회사는 삼성, LG, SK. 자, 예를 들어서 삼성은 어떤 세련되고 산뜻한 이미지, LG는 대인관계가 좋을 듯한 호감성 이미지, SK는 지적이며 커리어 중심의 이미지, 이런 것이죠. 위에 산업도 다시 한번 보면은 제조업은 굉장히 보수적이죠. 보수적이고 차분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완성이고, 서비스업은 굉장히 트렌디하고 세련된 이미지, 또 뭐 친근함 이미지, 이런 거. 유통업은 건강성이 넘치는 이미지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의 종류를 보면은 승무원은 눈이 가는 매력을 갖고 있는 이미지, 또 경영지원은 뭐 무난한 모습의 이미지, 영업직은 활동적이며 외향적인 이미지. 그래서 뭐 머리도 짧게 치고, 또 뭐 여성 같은 경우는 바지 입어도 좋고, 영업직이란 활동적이니까. 또 기술직은 뭐 차분하며 말수가 장황하지 않은 이미지. 대개 기술직은 인전 내향적이고 혼자 이렇게
일하는 이런 스타일이니까 이런 어떤 취업 이미지 완성에 대한 고려의 조건도 살펴봐야 되겠다. 내가 어느 산업으로 갈 건지, 어느 회사로 갈 건지, 어떤 직종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면접 대비 요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한 질문 대비인데요. 우리가 대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회사에 보낸 다음에는 그냥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바로 면접에 중요한 질문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면접의 내용을 살펴보고 면접을 하는데 이력서 자기소개서와 작성한 내용하고 다르게 면접에서 대답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허위 작성한 것이 돼요. 아니면 거짓말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떨어지는 1순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력서에 예를 들어서 경력사항이 쭉 있는데 빈 공간이 몇 년 동안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 놀았던 기간은 어떤 내용으로 뭘 했었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면제가 됐다고 하면 면제 사유는 뭡니까? 또 편입했다고 하면 편입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어떤 이력서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질문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사지원서는 인사 담당자가 주로 확인하는 내용에 대비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점이 저조한 이후, 또 공백기간의 사유와 한일, 휴학기간 포함해서. 근데 만약에 학점이 좀 낮은데 이것을 자기의 어떤 유리한 고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적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압박 질문이 오죠. 학점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학교 다닐 때 많이 놀았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 질문 왔을 때, 예, 제가 전체적인 학점은 평균 학점은 조금 낮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마케팅 영업이죠. 마케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마케팅에 관련된 직무를 예를 들어서 인턴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많이 쭉 했고, 그리고 이 마케팅에 관련된 전문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그리고 이 마케팅에 관련된 제 전공은 다 A뿔입니다. 그래서 제 직무에 관련된 제가 직무에 관련된 것만 평가한다고 하면은 전 A뿔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 직무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전체 학점이 평균이 낮더라도 훨씬 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직무 중심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에 관련된 사항, 남성의 경우는 군 관련 사항, 그리고 어학연수 및 교환 학생 기간과 대비한 어학 성적. 예를 들어서 해외 연수를 갔는데 어학 점수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은 이 어학 연수는 왜 갔습니까? 놀다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압박이 나가는 거죠. 사실 해외 연수를 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와 같이 잘 생각을 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무 담당자 혹은 해당 임원이 확인하는 내용에 대비를 하는 게 있는데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과 관련된 개인의 과거 경험, 경력들에 대해서 질문이 예상이 되겠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데 이 스타 방식으로 답변이 중요하다. 우리가 스토리텔링의 심층 면접의 스타 기법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면접자 입장에서는 이 스타 기법으로 질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스타 기법으로 경험을 작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 구인자와 구직자가 인사 담당자와 구직자와 같은 형태로서의 이야기를 만들어 놓으면 면접자가 질문을 하더라도 얼마나 답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력 경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직무와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무 적합성을 보는 겁니다. 또 개인의 경력 중 특이한 경력 경험에 대해서는 어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수상 경력을 보고 면접관의 질문을 예상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컴퓨터 창의성 대회 정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아이템이었습니까? 뭐 그러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쳤습니까? 본인의 아이템이 어떤 점이 창의적이었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점차적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소개 지원서를 쓰면은 이력서를 쓰면은 그 이력서를 보고 여러분들 예상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한테 예상 질문을 본인이 그 인사 담당자로 생각을 하고 한번 면접 질문을 만들어서 나에게 면접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뭐 동료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보는 거나 인사 담당자가 보는 관점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런 걸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경험의 정례 프로빙 기법을 살펴보면은 이게 스타 기법의 활용인데 그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어떤 상황, 과제, 결과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경험을 정리함으로써 그 정돈되고 깔끔한 그런 답변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시츄에이션 행동이 발생했던 상황의 맥락을 시츄에이션 잡고 거기에 어떤 과제가 있으면은 액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담당자 액션하고 리절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거나 문제 해결 접근 과정을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죠. 또 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또는 그 이후 활용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꼭 그게 좋은 성과만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 성과에 따라서 우리가 개선할 방향 이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걸 질문으로 살펴보면은 그 시츄에이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처음에 던지죠. 그러면 이제 구직자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바로 밑에 이제 태스크를 질문을 하죠. 당신이 수행한 과제의 과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취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행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런 리절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머릿속에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과거에도 오늘 학생이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면접의 내용을 이렇게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력서를 쓰면은 이력서에 관련된 그 예상 질문을 꼭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만들어 보면은 그 이게 자기가 쓴 걸 자기가 예상 문제를 만들려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빠지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그 이력서를 가지고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을 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질문하고
답변을 연습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그 실전에서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이 스타 기법의 이런 그 순서대로 한번 질문을 던져서 요거를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이력서 작성법 했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스토리텔링 작성 방법을 우리가 500자 이내에 할 그냥 간단하게 쓰는 스타 기법하고, 그리고 이거를 1000자 이내에 길게 쓰는 그런 그 스토리 기법까지 다 배웠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 웃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인사 자세, 그래서 앉는 자세, 복장, 이런 걸 우리가 이제는 다 배웠는데, 사실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 4학년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응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복장은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머리는 지금 항상 까고 다녀야 돼요. 머리는 단정히 깎고 다니고, 그리고 사진은 아주 괜찮게 찍어서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 언제 어느 때 사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내가 입고 나갈 옷들도 준비를 해놓고, 이러한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력서 자기소개를 작성하고 예상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런 스타 기법식으로 계속 질문과 답을 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 만약에 뭐 서로 할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의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한번 살펴보면은 그 여러분의 톤이, 목소리라든지 얼굴 표정이라든지 내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이 다 이제 보입니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그것을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을 살펴보면은 평상시에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결론으로 정의 내리는 연습을 하고 발표해 보는 것이죠. 항상 결론부터 내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데피니션을 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가지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그냥 서론만 쫙, 이게 결론이 없어요. 그러면 결론이 도대체 뭐로 나올 것인지를 기다리다가 정말 지겹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자기소개를 1분 자기소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어떤 1분 자기소개서는 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그 자기소개를 만들 수도 있고, 직무 능력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지원 동기에서 어떤 회사의 목표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특성이라든지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영업은 무엇인가요? 왜 내가 뽑아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준비. 또 모든 문제는 결국은 이 데피니션 할 수 있도록 살펴보는 것이다. 왜 내가 뽑아야 합니다 할 땐 결론부터 내게 하고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 선호하는 단어를 미리 연습하고 발표해 보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 또 면접관의 입장에서 피해야 할 단어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 됩니다. 보통 습관처럼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이러한 것을 미리 스크린하고 걸러본 후 발표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다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계속 이런 반복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가 불필요한 말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걸러내서 발표를 통해 수정해 보기도 하고, 또 지원 직무에 대해서 지원 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죠. 중요하죠. 그래서 지원한 직무에서 주로 하는 역할과 업무를 대분류 정도로 파악해 놓고, 또 지원한 기업에 해당되는 여러 정보를 사전에 정리해 보고 나름의 기준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근데 혹시 지원 회사에 그러한 직무에 대한 내용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한 그 잡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적인 기업 CJ라든지 두산 뭐 이런 데에서 보시고 자기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직무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면접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